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이 열이라는 거에 대한 가장 기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어떤 연력학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랬죠. 근데 언제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듯 연력학 제0법칙이라는 기본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칙에 들어가는 기본 개념 역시도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게 순서에 맞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열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지, 열과 관련된 이 단원에서 필요한 열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열이라는 거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우리 생활에서 보통 열이라는 건 어떤 표현을 할 때 주로 쓰나요? 우리가 굉장히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이렇게 만졌을 때 우리의 반응에서부터 알 수 있죠? 뜨거! 차가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열이라는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를 느끼는 기준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뜨거워 라고 뜨거움을 느끼는 물체들은 굉장히 온도가 높은 물체, 그리고 차가워 라고 하는 우리가 차가움을 느끼는 물체는 온도가 낮은 물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물리적으로는 옳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이 왜 그렇게 표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열이랑 온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열이라는 거는요, 에너지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어떤 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무언가 있죠. 그 뭔가 그 따뜻하고 뜨거운 그 무언가가 이동하는 그런 느낌. 그걸 이제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운동 에너지, 뭐 역학적 에너지의 뭐 일부로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를 예로 든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묶음 중에 하나의 가지가 요 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온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열 에너지가 되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감각 중에 뜨겁다, 차갑다의 감각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열 에너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뭔가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러한 기준일 때는 열 에너지가 이 밖에서 나한테 이동을 하고 이런 기준일 때는 열 에너지가 나한테서 밖으로 이동하는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표현해주는 기준점이 요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우리가 열과 온도는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역학에서 개념들을 좀 이렇게 좀 명실상부하게 좀 명확하게 분류를 한 것처럼 열과 온도도 확실히 구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은 에너지의 일부고요. 그 열 에너지를 얼마나 내보내고 받으려 하느냐의 그 경향성을 표현해 주는 게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으로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온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방출하기 쉽다는 거야. 비교적 나보다 온도라는 수치가 낮은 친구들에게 나의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가 쉬운 상태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온도가 낮다는 것은 내가 온도가 낮다는 건 내 주변의 물체들의 온도가 나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 내 주변의 온도가 높은 물체로부터 그 열 에너지를 내가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단순히 온도가 높다고 해서 뜨겁고 온도가 낮다고 해서 차갑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온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려는 경향성을 표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좀 분간이 가나요?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라고 하는 건 그 물체의 절대적인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온도.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칠판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라고 칩시다. 뜨겁다, 뜨거워라고 느끼는 건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선생님의 손에 있는 체온, 이 몸의 온도보다 칠판의 온도가 더 높은 상태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거야? 온도가 높은 칠판으로부터 온도가 낮은 선생님의 손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열 에너지가 순식간에 칠판에서 손으로 이렇게 막 이동을 하는 거고 열 에너지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뜨겁다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물체가 뜨겁다라고 해서 그 물체가 온도가 뭐 객관적으로 몇 도야 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물체를 뜨겁다고 느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온도라는 수치보다 그 물체의 온도라는 수치가 더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차갑다는, 우리가 차갑다라고 쓰는 그 표현은 단순히 온도가 몇 도다 이렇게 낮은 온도다, 막 온도가 몇 도 이하다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온도보다 그 차가운 물체, 우리가 차갑다고 표현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온도가 더 낮을 때, 그럼 내가 손을 대면 온도가 더 높은 나의 몸에서 온도가 더 낮은 칠판 쪽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내 몸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뺏기니까 나는 그걸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라고요. 그 열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느리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뜨거움을 더 느끼거나 덜 느끼고 차가움을 더 느끼거나 덜 느끼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고 기초 개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명확히 알지 못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예요. 열은 에너지고요. 온도는 그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의 경향성을 표현해 주는 거다.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쉬워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쉬워지는 그 지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얘기들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제 교과서와 프린트에 나와 있는 온도와 열의 정의를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교과서와 프린트에는 이제 온도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표현하는 것. 우리 이제 방금까지 설명을 듣고 개념에 대한 어떤 정의를 확실하게 세우고 왔으니까 이제 이 말뜻이 좀 더 정밀하게 이해가 되죠.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했다. 다시 말해서 물체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려는 정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의 이 온도의 정의를 이해하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꼭 설명을 먼저 해야만 했던 거고, 열도 마찬가지죠. 열은 이제 역으로 온도를 갖다가 정의에 집어넣어 놨어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열 에너지와 온도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면 얘네를 정말 정의를 있는 그대로 명확히 정말 오개념이 생기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열 에너지와 온도의 어떤 차이점과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 교과서 프린트에 있는 이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복습을 통해서 개념을 정밀하게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왜 애초에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야만 할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우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경향을 알면 당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세상은요, 불균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든지 균형을 맞추고 싶어서 그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이 우주예요. 뭐든지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그게 제일 안정하고 그게 제일 편안한 상태니까.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어떤 역학적인 힘적인 평형이든 에너지적인 평형이든 이런 열의 평형이든 상관은 없이요.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그 경향을 띠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온도라고 하는 열 에너지의 이동에 대한 경향성, 그 온도라는 지표를 어떻게 하려고? 맞추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선생님 손을 칠판에 갖다 대면 차가움을 느끼죠? 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높은 선생님 몸에서 온도가 낮은 칠판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온도를 맞추려고. 그럼 언제까지 이동을 하겠어요? 선생님 손이 이렇게 접촉하는 요 접촉면에, 손의 접촉면의 온도랑 요 칠판에 요 손이랑 닿고 있는 요 온도랑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선생님 손의 이 손바닥 부분이랑 이 칠판의 손바닥이 닿는 부분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겠죠. 그럼 그때부터 열의 이동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나요? 그 상태를 우리가 열적인 이동이 모두 끝낸 상태, 어느 일방향적인 열의 이동이 끝난 상태라고 해서 열의 평형 상태다 혹은 이렇게 열 평형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온도가 두 물체,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열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때 그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을 단순히 그냥 열 에너지의 양이라는 말을 줄여서 열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열의 개념, 그 다음 온도의 개념, 그 다음 얘네들이 이동해서 벌어지는 요 열 평형이라는 것의 개념, 그리고 이때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요 네 가지의 개념이 기본 개념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